이러한 일제의 본격적인 탄압이 있기 전부터 보총교는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8년 제주에서 벌어진 법정사 항일운동이다. 1918년 무오년, 제주도에서 엽총과 농기구로 무장한 사람들이 중문 주재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 경찰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역사는 이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 기록하고 있다. 법정사는 화재로 인해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그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 법정사 주지였던 김연일과 보총교 간부 박주석 등이었다. 이들은 연합해 약 400여 명의 제주도 주민을 모아 봉기를 일으켰다. 이른바 불교와 보총교의 연합투쟁이었다. 봉기에 놀란 일제는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를 급파하고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얼마 못 가서 진압되고 만다. 또한 이 여파로 차경석을 비롯한 보총교의 지도자들이 구속되거나 수배를 받게 된다.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을 계기로 보총교에 대한 탄압은 늘어갔다. 그러나 보총교의 화라산 같은 교세 확장과 항일 정신을 꺾지는 못했다.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은 보총교는 각지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고 민족운동가 고당 조만식과 함께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당시 조만식과 보총교의 물산장려운동은 시리에 빠진 조선 민중에게 우리의 힘으로 일제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었다. 국권 상실 후 일본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 민족의 생활권은 일제에 의해 천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1920년 봄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기업의 건설과 육성을 촉구하는 조직체 결성을 논의한다. 그 결과 그해 8월 민족의 자각과 단합을 촉구해 민족 자본의 기업을 일으켜 일제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경제권을 수호한다는 취지 아래 조만식을 회장으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시킨다. 보총교는 대흥리에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유리공장, 직조공장, 농기구 공장 등을 지어 토산장려의 구호를 실체화시켰고 이는 물산장려운동의 촉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당시 조만식이 차경석의 대흥리 본소에 1년간 식객으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보총교의 영향력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만식이 보총교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는 수호 사장이자 보촌 교인이었다는 사실들은 더 연구되어야 할 자료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근현대사를 얘기할 때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자립경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독립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독립운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산장려운동의 이면에 실질적으로 보총교의 조직과 자금이 뒷받침이 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총교는 실제로 대흥리에 여러 가지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지을 정도로 스스로 월곡 차경석이 자립경제를 해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밖에도 보총교의 독립운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독립자금 모금운동이었다. 독립자금은 그 특성상 극도의 보안 속에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 사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보총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독립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종교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했다.
보청교에서 독립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규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21년 9월 16일) 보청교의 재무 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간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평소 보청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경관들이 김홍규의 집을 습격해 간부들을 체포했다. 김홍규를 비롯해 고편상, 고태규, 유권익 등이 체포되는 동시에 가택 수색까지 당했고, 마루 밑에서는 10만 원가량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될 군자금이었다. 안타깝게 일경의 탈로가 나면서 돈은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보청교와 상해 임시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정읍을 방문해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